밥만 먹으면 머리가 핑 도는 느낌, 식사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십니까? 과식한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못 드신 것도 아닌데 식사만 하면 갑자기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느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넘기시지만 이 증상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식후 저혈압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3분이 겪고 있는 증상이지만 병원에 가면 혈압은 정상이고 빈혈도 없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고 검사는 정상인데도 몸은 분명히 힘들어 식사 시간이 점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한원로 배우의 별세 소식을 계기로 저혈압 역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 이후로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며 진료실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김정자 어르신은 71세로 평생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약 6개월 전부터 밥만 먹으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반복되었고 여러 검사를 했지만 혈압 정상, 빈혈 없음, 뇌 검사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들었으며 결국 밥 먹는 시간이 제일 무섭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료 결과 원인은 식후 저혈압이었고 딱 3가지 생활 습관을 적용한 뒤 2주 만에 식사 후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이제는 밥을 먹고 나서도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김정자 어르신께 알려드렸던 그 3가지 습관을 여러분께도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약도 필요 없지만 식사 후 어지럼증으로 일상이 불편해진 분들께는 뇌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왜 하필 밥을 먹은 뒤에만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식사라는 순간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하고 이 구조를 한 번만 정확히 알게 되시면 뒤에서 말씀드릴 방법들이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꼭 필요한 습관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식사 후에만 나타나는 이 어지럼증을 많은 분들이 잠깐 쉬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 증상은 몸이 보내는 꽤 분명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고 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몸에 힘이 빠지기 쉬운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어르신에게 한 번의 낙상은 골절로 이어져 이후 생활의 리듬과 독립성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어지럼증이 뇌가 잠시라도 충분한 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로 뇌는 아주 짧은 시간 혈류가 줄어들어도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흐려지며 기운이 갑자기 빠지는 느낌으로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식사라는 특정 순간에 반복되고 있다면 이미 몸의 조절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혈압은 높을 때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 역시 뇌에는 부담이 되며 특히 평소 혈압은 정상이지만 식사 후에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위험을 더 느끼지 못해 검사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힘든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는데 조금 앉아있으면 괜찮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바꿔 말하면 앉아있지 않으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이미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습관처럼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이며, 왜 이런 일이 식사라는 순간에만 반복되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말씀드릴 생활 습관들이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몸의 흐름에 맞는 해결법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식사 후에만 이런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변화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의 심장은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 펌프이고 뇌는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꽤 많은 힘이 필요한데, 식사를 하는 순간 우리 몸은 지금부터 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으면서 혈액을 대거 위와 장으로 보내게 되고, 이때 전체 혈액의 약 30에서 40%가 소화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즉, 아파트의 물이 아래층 주방 쪽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라면 이 순간 심장이 펌프 힘을 조금 더 쓰고 혈관이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필요한 혈액을 계속 올려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린 사이 뇌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고 펜트하우스에 물이 잠시 끊기는 상황이 생기며, 뇌는 아주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작은 변화에도 즉각 반응해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며 기운이 빠지는 느낌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평소가 아니라 식사라는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로, 평소 혈압을 재면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주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식사 후에만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혈액을 나누어 쓰는 몸의 조절 시스템이 이미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70을 넘긴 경우에는 이 조절 능력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어 식사 후 어지럼증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식후 어지럼증은 혈압이 원래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식사로 인해 혈액이 이동하는 순간을 몸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며, 다행히 이런 조절 능력은 심장을 억지로 더 강하게 만들거나 약을 추가하지 않아도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방법으로, 바로 식사 후 20분 휴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밥 먹고 바로 쉬면 게을러지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고려한 회복에 가까운 습관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이 대거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때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가 크면 아파트 지하에서 펜트하우스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는 더 큰 힘을 써야 하고, 그 부담이 그대로 어지럼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상체를 약간 올린 채로 편안히 기대기만 해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가 줄어들어 펌프는 훨씬 적은 힘으로 뇌에 필요한 혈액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식사 후 상체를 살짝 올린 자세로 잠시 휴식을 취했을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 20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소화로 한쪽에 몰린 혈액을 다시 균형 있게 배분해주는 회복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식사를 마친 뒤 바로 눕지 말고
소파나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상체를 약 15에서 20도 정도 올려주면 되고 쿠션 두세 개만 등 뒤에 받쳐도 충분하며 다만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은 피하셔야 하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한 상태에서 바로 눕는 것도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시간 역시 20분이면 충분해. 그 이상 오래 누워 계실 필요는 없고 20분이 지나면 천천히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김정자 어르신도 식사 후 무조건 이 20분을 지키기 시작한 뒤 밥을 먹고 나면 머리가 핑 돌 것 같던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식사 후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잠자는 자세입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수면 시간은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뇌와 몸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혈류의 흐름과 다음날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잠들 때 양팔을 가볍게 들어 가슴 위쪽에 올린 채 자는 것입니다. 흔히 만세 자세라고 부르지만 팔을 머리 위로 쭉 뻗는 자세는 아닙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손이 가슴이나 어깨 근처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슴 주변 근육은 굳고 흉곽은 점점 좁아지기 쉽습니다. 이때 팔을 몸 옆으로 내리고 웅크린 채로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가 눌리기 쉽습니다. 그 결과 심장은 뇌로 보낼 혈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을 가볍게 올리면 흉곽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호흡이 깊어지며 정맥 혈류가 훨씬 부드럽게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덕분에 자는 동안에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자세는 힘을 줄 필요도 없고 각도를 정확히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있거나 팔 저림이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정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던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는 동안에도 뇌가 비교적 충분한 혈류를 받으며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수면 자세는 단순히 편하게 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액의 길을 열어주는 습관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식사 후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앉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고 있지만 사실 이 습관은 하루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신문을 읽을 때도 스마트폰을 볼 때도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냅니다. 그리고 이때의 자세가 몸의 균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어넣지 않고 앞쪽에 걸쳐 앉게 되면 골반이 뒤로 눕고 허리가 굽어지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이 목입니다. 목뼈 주변에는 혈압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지나갑니다. 목이 앞으로 빠진 상태가 지속되면 이 신경이 눌리고 긴장되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식사 후 혈액을 나누어 써야 할 때 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혈압이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도 평생 고개를 숙인 채 생선 손질을 하셨고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과 어깨에 긴장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앉는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꾼 뒤 머리가 무겁던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둘째, 허리를 등받이에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셋째, 턱을 아주 살짝 당겨 목이 위로 곧게 서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앉을 때마다 잠깐만 의식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세가 안정되면 자율신경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식사 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도 함께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습관을 어떻게 일상에 무리 없이 정착시키느냐인데,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전부 바꾸려고 하다가 금방 지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단계적으로 익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식사 후 20분 휴식 하나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고,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잠깐 쉬어야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잠들 때 팔을 가볍게 올리는 수면 자세를 의식해 보시고, 처음에는 어색하면 중간에 풀어도 괜찮으니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기는 앉는 자세를 하나씩 더해주시면 되는데, 이 습관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 몸에 붙이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의 하루를 예로 들면,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평소보다 한 숟가락 덜 드시고 식사 후에는 꼭 20분 휴식을 취했으며, 점심과 저녁도 같은 원칙을 지키되 휴식 후에는 가볍게 움직이고 산책을 하며 활동을 이어가셨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팔을 가볍게 올린 자세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며칠만 지나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방법이 하루 종일 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 20분은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지 활동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휴식 이후에는 더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몸과 머리를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쓸수록 살아나기 때문에 이 짧은 휴식은 나머지 시간을 더 잘 살기 위한 준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습관은 식사 후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데 많은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모든 어지럼증이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식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은 적이 있거나 가슴 통증이나 숨이 차는 느낌이 동반되었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입이 한쪽으로 처지는 느낌이 있었거나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생겼거나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식후 저혈압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또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밥 먹고 쉬면 살이 찌지 않느냐는 걱정인데, 과식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소화가 몸의 대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었는지와 얼마나 오래 눕는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눕지 말고 상체를 20에서 30도 정도 올린 자세를 유지하시면 되고, 불편하다면 각도를 더 높여도 괜찮으며,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의 변화로 판단하지 말고 몸이 새로운 균형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식사 후 어지럼증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액 조절이 잠시 흔들릴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는 식사 후 20분 휴식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 것과 잠들 때 팔을 가볍게 올려 흉곽을 열어주는 수면 자세,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허리를 세워 자율신경을 보호하는 앉는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여러분께 이제 필요한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쉬는 방법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를 위한 투자이고 하루 중 잠깐의 배려가 나머지 시간을 더 또렷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20분만 편안히 쉬어보시고, 오늘 밤에는 팔을 가볍게 올린 채 잠들어 보시며 내일 의자에 앉을 때는 자세를 한 번만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가족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을 남겨주시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60대 이후에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